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저희 채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요즘 영상들이 조회수가 석연치 않아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아, 예전 같지 않아요. 저희 네. 조회수가. 뭐가 문제일까요? 저희가 우리가 요즘... 문제죠. 아, 우리가? 어떡하지? 우리가 바꿔야 되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이럴까요? 우리 채널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죠. 노력은 네, 그 노력이랑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향이 틀린 건가? 약간 좀 우리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지금까지 또 주제도 선정하고 네. 또 영상을 찍고 했잖아요. 네.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제 그 관심 있는 상품의 시장에 따라서 그 조회수가 많이 바뀌거든요. 네, 이 유튜브 시장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지금 채널이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되고 방향이 맞을 때는 점점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있다가 시장이 하락 쪽으로 가게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구독자들의 구독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안 되는데 저희 이제 5만 됐는데 네. 더 달려가야 되는데 이 흐름에 따라서 이 부동산 채널 저희 채널도 약간 된다. 사실은 원래 이럴 때는 이제 하락 얘기를 하니까 하락 얘기를 하면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제가 이제 주로 하락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락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락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청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또 하락론자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쵸, 네. 다르니까 진짜 하락을 바라는 사람들 약간 무작정 하락을 바라는 사람들은 시청하지 않는 경향들이 좀 생기는 거죠. 내용이 너무 진지하게 가는 것 같아. 저희가 이걸 찍으려는 의도는 이게 아니었잖아요. 네, 여기까지 딱 이렇게 하고 왜 네. 이런 현상이 발견하는 건가? 진짜 이 부동산이 약간 이 시장의 흐름이 바뀌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쭉 떨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조회수가 같이 꺾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은 아니었네. 아니 잘못도 맞죠. 사실 여기서 관심을 더 이끌 수 있는 주제들을 막 생산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한계가 있죠. 하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영상 시청을 했는데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 그럼 여유가 생기면 굳이 이제 이것들을 막 찾아서 시청할 그 정말 절박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 시청할 시간에 다른 것들도 보게 되고 재밌는 거 위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실제로 제가 두 번째 책을 썼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부동산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다운되고 주식 시장이 막 화랑장이었을 때였어요. 네. 출판사에서 얘기하는 게 인터넷 서점 있잖아요. 인터넷 서점의 책의 판매 순위나 이런 거에서 부동산이 거의 한 20위 안에 있던 것들이 싹 빠졌대요. 완전 주식이 그냥 쫙 채우는 거죠. 맞아요. 네. 부동산이 쫙 빠져서 그래서 이때 제목을 강하게 짓지 않으면 눈을 끌 수 없다. 읽을 수 네.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돈의 흐름을 보려면 이 서점에 가서 이 베스트 10을 보면 네.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 진짜 부동산 얘기보다는 뭐 주식이라던가 다른 코인 막 이런 것처럼 좀 많이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약간 기초적인 거나 이제 인문학, 심리학 이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 채널에 관심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오늘 영상으로 구독 취소가.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네. 이게 정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시기의 대세인 이런 네. 걸 따라서 관심도를 바꿔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동산을 잡았다 하면 부동산을 좀 시들해줘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여기에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가 사실은 현실과 약간은 괴리감이 있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관심도가 집중되는 상황은 언제냐면 시장이 과열될 때예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있을 때. 시장이 과열될 때 공부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시장은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실전인 거죠. 네, 그냥 바로 공부보다는. 실전에 그쵸? 들어가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막 좌충우돌 하다가 정말 마음과 몸이 막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문제는 정작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하락 쪽으로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관심을 끊어버려요. 그렇죠. 그 빠른 시일 내에 난 돈을 벌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겁니다. 딱 그 네. 시기가 원래 공부하기 제일 좋은 시기인 건가요? 그렇죠. 이때 공부를 해놔야 그래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장의 원리나 상품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공부를 해서 내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놔야 다음 사이클 때 진짜 남들이 안 들어갈 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게 떨어져라 바라고 있죠. 떨어져라 바라고 있는데 진짜 떨어지잖아요. 네. 진짜 떨어지고 나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네. 불안감 때문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할까 현장하고 그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다르죠. 정말 다르죠.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매물이 진짜 많아요. 내가 이걸 산다고 해서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럼 내가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안 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야 될 게 여러분이 안 사는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왜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그 시기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사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사면 안 올라가. 당연하죠. 이거는. 기본적인 매물이 모든 많은데, 상품의 원리는 뭐냐면 사는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파악할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데 정말 안 사는데 거래량이 늘지도 않는데 진짜 슬금슬금 올라간단 말이죠. 왜 올라가는지를 몰랐어요. 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거는 항상 일시적이라고 얘기해요. 왜? 원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 올라갔어요. 그 원인을 가장 최초로 발견해내고 체계화시킨 게 저란 말이죠. 네. 원세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네, 현상을 네. 발견했는데 이런 거를 진짜 공부하지 않으면 네. 여러분들은 그때 가가지고 지금은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 가서 못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뭔가 진짜 과열됐을 때는 정신을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장에 가서 사야 될 것 같은데 공부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죠. 진짜 정작 공부하기 정말 좋은 시기. 네. 그때는 아예 등을 돌리고 딴 데를 본다. 관심을 끊어버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관심을 끊어요. 그러면서 이때의 여러분들의 미래가 거의 결정이 납니다. 이 시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과 안 두는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관심을 여기에서 끄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아지지 않아요.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사이클에 따른 똑같은 행동. 쌀 때 안 사고 조금 나중에 한참 지나서 올라갈 때 그때 부랴부랴 또 사게 되고 그리고 얼마 벌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하락 맞이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데 준비가 된 사람들은 바닥권에서 딱 올라갈 때 딱 여유 있게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많은 주택 수를 확보하고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조급하지 않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쭉 올라가서 한참 벌고 있을 때 이 관심을 끊었던 사람들이 살 때 그때 여유 있게 매도를 하는 거죠. 완벽하네요. 네. 진짜. 그러면서 이분들은 안전하게 돈을 벌고 나와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안전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관심을 끄는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때 이제 우연이라도 돈을 버는 분들이 계세요. 우연이라도 조금 일찍 들어간 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거의 사이클을 거꾸로 타죠. 그 분위기에 타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진짜 쫓아가서 사고 쫓기듯이 팔고 되게 급급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네.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지금 당장 돈을 못 벌 것 같다고 해서 공부를 좀 등한시했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때 진짜 부동산에 관심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제 맞아요. 채널이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맞아요. 이 부동산은 항상 네. 바뀌는 거니까 관심을 둬야 이게 흐름을 어떻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처럼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항상 눈여겨보고 네. 요즘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책도 한 번 더 읽고 심도 있게 한 번 읽었던 책을 한 번 더 읽으면서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내용 아니면 그냥 간과했던 내용 네네.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보면서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놓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의 첫 스텝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과 또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서 네, 틈틈이 보시면 네,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은 저희 채널이 약간 조회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원래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정말 공부를 열심히 더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항상 남과 반대로 네. 행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 관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드는 많은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조금 바뀌긴 했지만 여자들이 주로 주방 그리고 남자는 일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가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이 와이프 밥도 해주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해주러 가요. 문제는 자 여기가 내 일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현상이 있어요. 뭐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국자 어딨어? 그릇 어딨어? 네. 그래가지고 밥을 하다가 이제 후라이팬 뭔가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해주려고 하는데 여보 후라이팬이 어딨지? 맞아요. 그러면은 와이프는 아주 이제 상냥한 모습. 어디에 있어? 그러면 딱 그거 가지고 기름은 어디 있어? 기름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계란은 어디 있어? 하나씩 물어가면서 겨우겨우 요리를 하나 해서 이제 둘이 맛있게 먹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러요. 또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밥을 해주고 싶다. 가서 요리를 해주러 갑니다. 요리를 해주러 갔는데 이제 또 리셋이죠. 계란 후라이를 해야 되는데 후라이팬이 어디 있었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또 물어보죠. 여보 후라이팬이 어디 있지?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잖아. 거기 있다고. 네. 그 다음에 기름은 어디 있지? 그때 얘기했다니까. 거기 있잖아. 계란은 어디 있지? 슬슬 와이프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참으면서 잘 얘기를 해줘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요리를 완성하고 밥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흐르죠.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또 욕심을 내죠. 내가 저번에 2번 이렇게 해줬으니까 와이프가 정말 기분 좋게 밥을 먹더라. 또 한 번 해줘야지. 가서 또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후라이팬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후라이팬 어디 있지? 그랬더니 나와. 그러는 거죠.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왜 남자는 후라이팬이 어디 있는지 기억을 못 할까요? 이 부분인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분명히 경험을 2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 해요. 여기서 정말 여자들은 질문을 하죠. 네. 정말 이 모질이인 건가? 이거 내가 걷어야 되는 건가?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을 집중해가지고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면 기억의 회로에 여기에서 내가 했던 후라이팬이 있던 자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내 머릿속에다가 쟁여놓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딱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할 때 복습이라고 하죠. 이 복습하는 행위를 머릿속에서 하거든요.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딱 제자리에 잡혀요. 특히 그래도 한 번 했을 땐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2번 하게 되면 완전히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까먹질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기 머리에 들어왔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상한 그 구덩이로 빠지게 돼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한 영화가 있는데 뭐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거기에는 우리 기억을 구슬로 표현해가지고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을 정말 사람의 심리 묘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때 한참 이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묘사를 잘 해놨을까. 구슬로 표현해서 기억이 이게 떨어질 때는 저 구덩이로 빠집니다. 그리고 기억이 정말 잘 나는 거는 가족이라는 성 안에 딱 자리 잡고 친구라는 성 안에 딱 자리 잡고 어떤 일자리에 딱 자리 잡고 해서 언제든지 내가 기억을 하고 싶을 때는 그 자리에서 딱 꺼내서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라고 관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억을 오랫동안 가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게 돼요. 지금 관심을 끊어버리면 이때 지금 했던 기억들 있죠. 경험했던 기억들이 저 밑에 구덩이에 빠져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요. 사라지게 여기서 되는군요. 관심을 잘 가진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 자리를 차곡차곡 잘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정확하게 그 기억을 정확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느냐, 유지하느냐, 네. 끊느냐에 따라서 정말 앞으로 4, 5년 지났을 때 여러분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뭔가 관심을 꾸준히 갖고 만들어 나가는 거네요. 네. 제가 꼭 추천드리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저도 봤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은 이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지금 이 시기에 네. 과열되지 않은 하락으로 전환될 것 같은 사람들의 관심이 떠나는 이 시기에 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네. 이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5년 또 10년이 다 달라진다는 거. 그렇죠. 인생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다시 한번 저도 좀 다잡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아니어도 그냥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얇고 길게 가자 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안 읽었던 책 같은 것도 읽고 이러면서 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